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또 만나게 되네요. 음, 오늘은 저 우롱차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캐나다에서 아는 지인이 우롱차를 이렇게 팔아서 한번 사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냥 우롱차만 집어넣은 게 아니고 갖가지 그 과일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보기에는 배도 있는 것 같고 향기가 굉장히 좋네요. 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가족 또 어릴 때 우리가 자라왔던 환경 얘기를 이제 조금씩 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해결책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 그러면 내가 미술로 혹은 나를 돌아보고 이렇게 이런 이미지로 내 가족이 이랬었구나.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온 환경으로 나의 인간관계에 이런 점을 어, 내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어, 똑같이 행동하고 있구나, 비춰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영향이 있다는 것 또한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의 관계는 정말 다른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도 밀접하죠. 굉장히 안 볼 것 볼 것까지 다 보게 되는 그런 사이가 되고, 가족 관계는 어, 뭐 생리 현상도 아무렇게나 이렇게 할 수 있게 편안한 그런 관계가 가족 관계인데요. 음, 그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은 두 분 사이가 계속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미국의 학자인 존 감맨이 이제 많이 정립을 하셔가지고 부부 사이 이런 것들 하면 어, 해가 된다. 그리고 소통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이제 네 가지 이제 Four Horsemen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관계를 방해하는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criticism, 비판하는 거죠. 서로를 너는 이게 잘못됐어. 이게 뭐 안 돼. 뭐 굉장히 부정적인 비판이죠. 그리고 비판을 받으면은 인간 스스로가 굉장히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그죠?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기제가 딱 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처음에 부부연을 맺고 혹은 뭐 이제 부부가 아니면 커플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뭐 그 사람의 물질을 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조건을 본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만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소통을 이제 생각한다면 이 비판이라는 것은 절대 서로 하면 안 되겠죠.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좋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하자라고 제시를 하면서 대화하는 것은 좋겠지만 일방적으로 비판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족 안에서는 특히 이제 커플 관계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판입니다. 너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했어. 어, 이래서 안 돼. 라는 마음 아픈 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멸하는 태도죠. 태도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이제 서로 경멸하는 그런 말들. 이제 이것은 비판을 넘어서 서로를 완전히 그 눈 아래에 두는 거죠. 눈 아래에 두고, 내 밑에 두고, 나는 아주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그 상대방보다 훨씬 나은 존재인 것처럼, 너는
희망이 없어. 당신은 희망이 없어. 굉장히 아픈 말들이죠. 아픈 말이고 또 말을 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죠. 부부관계 화가 나고 싸우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입니다. 많은 뭐라 그래야 되나 부정적인 그런 어, 말들을 듣고 그리고 또 부모에게서 굉장히 소홀한 그런 관계를 이어오고 또 상처를 받은 이런 자녀들은 이제 성인이 되면 그걸 고스란히 받아서 똑같이 가족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비판, 경멸, 뭐 이런 말투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우리가 바디 랭귀지에서 굉장히 남과 얘기할 때 닫는 열어두는 그런 컨버세이션이 아니고 닫아두는 그런 그리고 밀쳐내는 그런 대화를 많이 하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멸적인 태도. 완전히 너는 희망이 없어 라는 식의. 왜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고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서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서로 믿어주셔야 돼요. 또 세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계속 한 사람 서로에게 진행이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제 방어죠. 그래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똑같이 행동하거나 이제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뭐 거기에서 자기가 들은 만큼 퍼붓거나 더 그 이상의 것들을 또 비판하고 경멸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비판하고 경멸하는 거를 떠나서 마지막 관계는 이제 이것보다 더 골이 깊어져서 여러분 서로에게 말조차 섞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마지막 단계인 이제 스톤 월링이라고 해서 철벽 치는 거라고 많이 그렇죠. 이제 대화의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아예 뭐 눈길도 주지 않고 집안에 그냥 들어가면 서로 대화하지 않고 자기 방에 탁 들어가고 아예 그 관계 자체를 이제 차단하는 거죠. 같은 집에 살면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위하여서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제외하셔야지만 좋은 관계로 발전이 됩니다. 우리가 어린 관계, 어렸을 때 이제 부모 안에서 자랐을 때, 부모 아니면 또 할머니, 조부모, 뭐 케어 그 아래에서 자라셨을 때,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우리가 이런 대화 방법 또는 서로의 소통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똑같이 우리가 만든 가정 안에서 똑같이 말을 합니다. 행동을 하거나 뭐 사소한 몸짓까지도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 나도 모르게 몸에 배웠던 것들이 우리 가정생활 하는데 갑자기 나올 때가 있죠. 특히 이것들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굉장히 나의 가정에 독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찰을 하시고 이거를 인지하시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내가 어떤 스타일의 집에서 자라왔는가 하는 것이 이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내게 진짜 있었고 어떤 또 소통 방법이 있었는지 발견하는 것이 또 다음 우리의 과제가 되겠죠.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또 했으니까 이렇게 나와의 소통을 막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있었는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행동하진 않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느낌들 혹은 이 단어들을 들으셨을 때 뭐 경멸, 비판, 방어 그리고 철벽 뭐 이런
단어들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오시는지를 오늘은 아무 종이나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가져오셔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실게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을 했었는지, 또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어떤 그 학자분들이 얘기하신 게 기억나는데, 이렇게 가정에서 흐르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런 부정적인 사이클은 목숨을 걸고 끝내라 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건전하고 좋은 가정 생활을 하고 부부 관계도 정말 발전적이고 계속해서 좋아지려면 반드시 끊어내야 할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어렸을 때 특히 부정적인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오신 분들은 반드시 내가 해서는 안 돼요. 내 제너레이션, 나의 세대에서 반드시 끝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판하고 경멸하고, 그 다음에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더 비판하고 더 경멸하고, 마음 열지 않고, 또 완전히 몸도 마음도 다 철벽이 되는 그런 지경에 다다르지 않도록 나와 내 파트너 그리고 내 가정에서의 자녀들과 소통 방법을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정말 독이에요. 저 또한 자라나면서의 경험을 뒤돌아봤을 때 분명히 이렇게 했던 과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제 사람은 계속해서 변하니까요. 저의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은 몰랐던 부분에서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지를 하고 서로 발견해주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또 우리가 서로 얘기해주고 이런 것이 가정인 것 같아요.